자, 대단원 1이 마무리됐고 이제 대단원 2 문자와 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수학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계산이나 그리고 식을 세우고 계산 그리고 답까지 구해내는 과정을 거쳐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문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문자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면서 이 수학적 계산이 훨씬 편리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쌤이. 자, 동생이 있어요, 나에게. 내 나이는 현재 15살이라고 합시다. 알았죠? 근데 이제 동생이 이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어. 형은 나보다 3살이 더 많네? 라고 얘기를 했어. 알겠지?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너희가 다 생각을 했을 거야. 아, 동생이 12살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누군가가 한번 수학적인 식으로 만들어봐. 동생이 한 얘기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초등학생 때는 뭐 요 정도로 식을 세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동생의 나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동생의 나이를 잘 모르겠어. 그냥 네모라고 해보자. 네모. 알았지? 그러면 동생의 나이에다가 뭔지 모르는 동생의 나이에다가 3살을 더했더니 이게 나의 나이가 되었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지. 맞지? 그리고 이제 역으로 연산을 해서 아, 동생 나이는 12살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어려운 이제 계산 과정이 아니죠. 그렇죠? 자, 물론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어 나감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네모. 자, 네모가 싫은 친구는 뭐 세모. 자, 세모도 싫어? 뭐 동그라미도 싫어? 별표. 자, 이런 도형들을 이용해서 수학적인 식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사실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큰 지장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네모나 세모 그리고 동그라미 이런 도형과 같은 기호를 쓰는 거는 지금이야 식이 너무나 단순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현재는 중학교 1학년 거밖에 안 하지만 나중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학적인 식을 쓰는 데 있어서 식이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를 보게 될 거야. 알겠지? 엄청나게 긴 어떤 식을 봤는데 그 식 안에 뭐 네모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막 네모 막 별표 막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이 식이 이해하는데 너무 어려워. 한눈에 이 식이 무슨 식을 뭘 얘기하는가가 한눈에 잘 안 들어와.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기호, 도형을 쓰지 않고 문자를 이용해서 수학적인 식을 한번 써봤더니 그 식은 이해하기가 훨씬 편리하다는 거야. 수학자들이 이제 많은 식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도형을 쓰는 것보다는 문자를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앞으로는 문자라고 하는 거를 사용해서 수학적인 식을 세워보고 문제를 풀어나가자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또 이제 하나 얘기해 줄 거는 동생의 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문자로 표현한다잖아. 문자로 뭐 예를 들어서 자, 쌤이 문자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뭐 기억이라고 하는 문자를 썼다고 칩시다. 알았죠? 그러면 기억 더하기 3은 15라고 하는 식이 되는 거고 이 동생의 나이 기억은 12가 되겠지. 맞지? 자, 이렇게 쓰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단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이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막 발전한 그런 학문은 아니야. 이제 서양에서 이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 기억이나 니은이나 디귿이나 이런 문자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친숙한 문자지만 이제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실 친숙한 문자가 아니라는 거지.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전 세계의 제1 공통어는 이 한글이 아니라 알파벳 영어라는 거를.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의 수학자들이 모여서 대화를 할 때 이런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하는 우리만 알고 있는 문자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문자인 알파벳 영어를 써서 이제 나타내는 게 훨씬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는 데 편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정말 아쉽게도 이 문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뭐 한글은 아니고요. 자음 모음은 아니고요. 알파벳 A, B, C 혹은 뭐 X, Y, Z와 같은 알파벳을 이용해서 그걸 사용하고 그리고 식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이게 뭐 기억이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이런 알파벳 문자를 이용해서 A 이렇게 식을 세우고 A 플러스 3은 15다 라는 식을 통해서 A라고 하는 값은 12구나 라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간다는 거지. 알겠지? 오케이. 자, 문자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취지는 좀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나아가서 이 문자를 사용한다는 거에 있어서 누구는 저는요 그냥 뭐 A 더하기 3 곱하기 5 막 이런 식으로 막 식을 써 갈 거고요. 저는요 막 5 곱하기 A 더하기 3 사람에 따라서 A 곱하기 5라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는 뭐 5 곱하기 A라고 쓸 수도 있고 막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누구는 저는 이제 숫자를 뒤에 쓰고 싶어요. 누구는 숫자를 앞에 쓰고 싶어요. 막 이런 예를 들자면 이렇게 좀 문자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천차만별인 본인만의 이제 개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또 이제 하나 생각한 게, 자, 문자를 사용한 게 편리하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이 문자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 있어서도 뭔가 약속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문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약속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지켜서 식을 세우도록 하자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처음 보니까 좀 낯설 거예요. 낯설고 이 문자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낯설고 이를 이용해서 뭐 수학적인 식을 세운다는 것도 처음에는 조금 막 낯설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편리하고 이래서 문자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해서 수학자들이 식을 세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문자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약속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약속을 통해서 식을 한번 세워보고 아주 단순한, 아주 간단한 계산 작업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좀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건데 내용도 있지만 크게 뭐 의미 없고요. 바로 한번 봐볼게요. 그냥 문제들 읽어가면서 수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쫓아와 보세요. 자, 우리가 과자를 샀습니다. 과자를 샀는데 뭐 과자 사면은 뭐 A 과자는 뭐 70g 뭐 봉지 보면 다 써져 있거든. 어떤 과자는 뭐 100g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 알았지? 자, 한 봉지에 봐봐. 이제 네모 세모가 아니라 A라고 하는 문자를 썼지. 그치? 한 봉지에 A g인 과자 봉지를 총 3개를 샀어. 그러면 무게는 얼마야? 총 무게는 얼마야? 라고 묻고 있어요. 맞죠? 굉장히 단순하지, 그치? 한 봉지에 A g인 과자 3봉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식을 다음과 같이 세울 겁니다. A라고 하는 A g이야 이제 단위는 A라고 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 과자를 총 3개 가지고 있다. 곱하기 3 이렇게 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말고 이제 3번 먼저 보자. 3번. 자, 3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 자, 정사각형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은 그런 도형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한 변의 길이가 X래 X. 자, 뭐 10cm일 수도 있고 뭐 50cm일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자, 한 변의 길이가 일단 X래. 이렇게 문자 X를 사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정사각형의 둘레 길이 구할 때는 당연히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몇을 하겠어요? 곱하기 4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식이 x가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x 곱하기 4를 하면 둘레의 길이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혹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 쌤 저는요 곱하기 말고요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돼요?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x. 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x라고 하는 변이 총 4개가 있으니까 둘레 길이는 x 4개 이렇게 이제 식을 쓴 거지. 자, 사실은 똑같은 얘기야. 알았지? 그 다음 4번 보자. 4번 수학 점수는 자, 우리가 수학은 잘하니까 뭐 100점 이렇게 맞았어요. 그 다음에 영어 점수는 뭐 B는 뭐 영어인데 영어는 이제 조금 틀렸어. 한 90점 맞았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과목의 평균은 몇이야? 라고 물었어.
자, 100점이랑 90점 맞았어. 평균은 몇일까? 머릿속에 이미 떠오르니 95점이라고 하는 점수가, 자, 그 95라고 하는 점수가 어떻게 나온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이 두 점수의 정확히 중간, 자,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될 건데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식이 다음과 같이 들어가는 거야. 자, 두 과목의 점수를 일단 싹 더해버린 다음에 그거를 나누기, 두 과목 개수 2로 나눠줬다. 이게 평균이라고 하는 거를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지금 쌤이 쓴 것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갈 건데 2번은 사실 2번 단어 이제 뒤쪽에 활용이라고 하는 단어 가면은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 거리, 그리고 속력, 그 다음 시간이라고 하는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 알았지? 거리, 속력, 시간. 근데 초등학교 때도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본 친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쌤이 보니까. 알겠지? 이 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엄마나 아빠 차를 타고 간 적이, 이제 어딘가 이동한 적이 있을 거야. 근데 차 보면 맨 앞에 그 계기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거기에 자동차의 속력이 나와요. 속력. 자, 자동차의 속력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속력이 뭐 80이라고 찍혀 있다고 칩시다. 자, 단위는 참고로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쓰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자, 이 80이라고 하는 속력이 있어요. 이 속력의 의미가 뭐냐면은 의미가 1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80km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나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2시간, 이 다음과 같은 속력으로 이제 2시간에 달렸어.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몇 킬로를 가겠어? 몇 킬로를 가겠니? 다음과 같은 속력으로 2시간을 달리면은 160킬로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시간에 80킬로를 가는 그런 속력으로 2시간을 달렸으니까 160킬로를 가게 되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나요? 자,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 메커니즘을 이제 식으로 한번 옮겨 보려고 해. 근데 그 식으로 옮길 때 우리는 앞으로 좀 이 거리, 속력, 시간, 거리, 속도, 시간, 속력, 시간, 막 이거에 관한 개념을 요렇게 이 동그라미 원 하나를 그려서 좀 간단하게 이제 외워보도록 할 거야. 익혀보도록 할 거야. 자, 이거는 좀 거리와 속력과 시간에 관한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표현 방법인데 그냥 식을 외우기 위한 그냥 스킬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쌤이 다음과 같이 한번 써볼게요. 맨 위에다가는 거리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속력,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는 시간 이렇게 쓰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기호가 말하고자 하는 건 기호라고, 이 동그라미 무당벌레처럼 생긴 이 녀석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이거야. 이제 외우기 쉽게 하는 건데, 거리라고 하는 거는 속력과 시간을 곱한 것과 같다. 지금 속력 시간이 일자로 이렇게 있지, 그치? 쌤이 만들어 놓은 녀석에 의하면, 그쵸? 이 두 녀석을 곱한 게 거리라고 하는 거다. 그럼 속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면은 시간과 거리를 나눈 거와 같다.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이 된다. 그러면 이제 눈치챘을 거야.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냐면은 속력과 거리를 나눈 것과 같다. 알겠나요? 자, 속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뭐 속도라는 표현이 좀 더 올바르긴 한데 뭐 일단은 그 의미까지는 아직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자, 일단은 그냥 써봅시다. 아무튼 거리, 속력, 시간은 다음과 같은 구조의 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2번 문제를 이걸 이해하고 난 다음에 2번 문제를 좀 봐보면은 자동차가 시속 50. 자, 시속 50이라고 하는 거는 속도야, 속도. 그러니까 지금 50이라고 하는 시속을 가지고 있고, 그때 미지수 문자 t라는 걸 이용해서 t 시간 동안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묻고 있는 거는 뭡니까? 거리네요. 거리를 묻고 있죠. 그쵸? 자, 우리가 거리를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해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쌤은 답을 이렇게 쓸 거야. 50 곱하기 t 이렇게 쓸 겁니다.
물론 단위, 쌤이 지금 단위를 좀 안 쓰긴 했는데 1번의 단위는 gram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단위는 킬로미터가 되겠고요. 3번의 단위는 센티미터가 되겠죠. 4번의 단위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이것들 식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야. 그냥 앞으로는 이 문자 A나 뭐 T나 아니면 뭐 X나 아니면 뭐 A, B 막 이런 문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학적인 식을 써보도록 하자의 의의가 있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1-1번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서 쌤이 이 3번만 좀 보고 갈게요. 3번. 자, 3번. 10의 자리 숫자가 x이고 1의 자리 숫자가 y인 두 자리 자연수를 한번 식으로 나타내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뭐 예를 좀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1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오케이? 13. 자, 이 13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냥 내가 1하고 3이에요. 의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1하고 3이에요. 자, 1하고 3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13이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엄연히 다르지, 그치? 완전 다른 말이잖아, 그치?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쵸? 자, 그러면 지금 10의 자리 숫자가 x이고 1의 자리 숫자가 y인 자연수를 그냥 저는요 그냥 x 자 y 이렇게 쓸래요 라고 했어. 오케이? 아니 맞잖아.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y니까 그냥 x, y 그냥 이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뒤쪽에 배웁니다. 뒤쪽에 배우는데 이 x, y라고 문자를 쓰게 되면은 사실 이거는 있는 그대로 x, y 있는 그대로 읽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 가운데 곱하기라고 하는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 이거 뒤에서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지금은 그냥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y라고 해서 문자 x, y를 그대로 써주면 안 되는구나. 예를 들자면은 1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이 13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1과 3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알겠지? 그러면 이제 x, y라고 그냥 써주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나를 좀 얘기를 해볼 건데 그거는 이제 다시 또 예시를 보고 얘기를 합시다. 이 13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사실 이 10의 자리 1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상으로 뭐냐면 1이 아니고 10 아니야 10 의미상으로 10의 자리에 1이라고 적혀있는 숫자의 의미는 그냥 10이잖아 10 맞지? 그리고 그 뒤쪽에 3이라고 적혀있는 녀석은 그냥 얘는 단순하게 3인 거고 1의 자리 숫자는 그쵸? 그래서 13의 의미는 정확하게 10과 3의 합이다. 이게 13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들 동의하나요? 자, 또 하나 해볼까요? 52 해봅시다. 자, 52라고 하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숫자가 그냥 5랑 2입니다. 이거 아니잖아, 그치? 이거 아니잖아. 52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50이라고 하는 10의 자리와 2라고 하는 1의 자리를 더해서 만들어진 게 52라고 하는 값인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x 문자로 x, y라고 적혀있는 녀석을 x랑 y요 라고 적는 게 아니고 얘를 어떻게 적어버릴 거냐면은 자, 예시 들어준 거 잘 보면서 쫓아오세요. x라고 하는 10의 자리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은 x 곱하기 10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옆에 있는 예시에서 5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10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50이 된 것처럼 오케이? 이 x라고 하는 녀석의 의미가 x 곱하기 10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 오케이? 그리고 1의 자리 숫자인 y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y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 알겠니? 그래서 3번의 답이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문자를 사용하면은 편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문자 사용하니까 더 불편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나중에는 이 문자 사용하는 게 너무나도 편하게 느껴질 거야. 걱정하지 마. 1학년 1학기 끝나는 시점만 돼도 문자에 대해서 너희가 이거 쓰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감 없고 크게 뭐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처음이라서 낯설어서 그런 것 뿐이에요. 알겠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문자를 사용한다는 건 알겠는데 아까도 쌤이 얘기했듯이 이 문자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어떠한 뭐가 필요하냐? 약속. 문자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약속이 필요하다. 문자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약속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쌤이 이 약속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약속들에 대해서. 알겠죠? 알겠죠? 자, 일단은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은 처음에 나온 게 곱셈이라고 하는 기호는 생략하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왔네요. 곱셈 기호의 생략 그리고 나눗셈 기호의 생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전에 이제 썼던 식들 보면은 그냥 바로 위에 있는 거 볼까요? x 곱하기 10 이거 한번 봅시다. 자, x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식을 볼게요. 여기서 문자인 x와 숫자인 10을 곱해놨지, 그치? 근데 이런 거 할 때 이제 앞으로는 요렇게 써버리자. 저 x라고 하는 기호를 생략해서 아니 x가 아니라 다시 얘기할게요. 곱하기라고 하는 기호를 생략해서 그냥 이렇게 써버리자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냥 x10 이렇게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수학자들은 한 가지 의문을 가진 거야. 자, 우리가 x 곱하기 10이나 혹은 10 곱하기 x나 우리 지난 시간에 정수와 유리수라고 하는 단어에서 배웠던 거 곱셈이라고 하는 건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4 곱하기 5라고 쓰나 5 곱하기 4라고 하나 결과값은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x 곱하기 10이라고 하나 10 곱하기 x라고 하나 어차피 결과값은 같을 건데 자, 그러면 x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10 그리고 곱하기 기호 생략하고 x 이렇게 쓰자고 이렇게 써봤어. 알았지? 자, 그러면 이 문자를 사용하는 게 아까 맨 처음에 쌤이 수업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문자를 사용하는 게 정말 편리해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의 이유는 전 세계 각국의 수학자들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이 수학 얘기를 할 때 누구는 이렇게 쓰고 누구는 이렇게 쓰고 이러면 좀 이제 좀 불편하다는 거야. 그치? 누구는 문자 기역 니은 디귿을 쓰고 누구는 x, y 막 이런 알파벳을 쓰고 이러고 있으면은 좀 불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약속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일단은 문자 알파벳을 쓰기로 약속은 됐고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니까 아니 x 곱하기 10이나 10 곱하기 x나 똑같은 얘기인 건 내가 알고 있는데 누구는 x10이라고 쓰고 누구는 10x라고 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혼란이 생긴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유는 쌤한테 찾지 마세요. 이거는 알겠죠? 그냥 수학자들이 약속한 거니까. 자, 약속을 뭘로 했냐? 요걸 쓰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어떤 문자와 숫자를 곱할 때 있잖아. 오케이? 문자와 숫자를 곱할 때 그때는 무조건 우리가 숫자를 앞에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알았지? 오케이? 알았지? 만약에 맨 처음에 이 문자의 약속을 할 때 수학자들이 우리 숫자를 뒤에 씁시다라고 약속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위에 걸로 배우고 있을 거야. 분명히 약속을 그렇게 했다면. 근데 처음에 약속을 했을 때 수학자들이 10x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숫자를 앞에다 쓰기로. 그래서 쌤도 이제 뭐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편하긴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를 알긴 알겠어. 너무 편해 이게. 물론 쌤이 처음에 이렇게 배웠다면은 이게 편했을 수도 있겠네요. 뭐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약속을 숫자를 앞에다 쓰자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약속인데 뭐 이런 것도 해볼까? 자, A라고 하는 문자가 있고 B라고 하는 문자가 있어. 이 두 녀석을 한번 곱하기를 해볼게. 그러면 누군가는 자 곱하기 기호를 생략해서 누군가는 A, B 이렇게 쓸 거야. 알겠지? 누군가는 근데 저는요 B 곱하기 A 이렇게 해서 BA라고 쓰고 싶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쵸?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약속이 필요할 거야. 근데 여기서는 뭔가 눈치챘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는 당연히 앞에 먼저 시작하는 알파벳 순서로 쓰는 게 약속으로 된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 문자끼리 곱하는 상황이 있어서도 우리가 그냥 그 문자의 알파벳 순서를 좀 이제 순서대로 좀 써주는 거를 좀 이제 기억을 해주고 그거대로 이제 식을 쓰려고 노력을 해줍시다 라고 한 거죠.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약속이 뭐냐면은 또 약속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약속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1 곱하기 A라고 하는 어떠한 식이 있습니다. 1 곱하기 A. 1 곱하기 A는 곱할 기호를 생략하면은 1A 이렇게 되겠지, 그치? 1A. 맞아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어떤 약속을 해버렸냐면은 우리 1A라고 하는 녀석 맞는데, 맞긴 맞는데 의미가, 자, 이 녀석을 그냥 앞으로 이 앞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을 때는 1을 없애고 A로만 쓰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을 생략해버리자.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이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워낙 많이 식에서 쓰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쓰여. 사실은 쓰이다 보니까 이거 어차피 많이 쓰이는 건데 그냥 좀 안 보이게 우리 그냥 식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 1이라고 하는 숫자 안 보이게 그냥 앞으로 식 쓸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알겠지? 약속이니까 그냥 우리는 지켜줘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뭐 요 정도가 이제 문자에서 약속을 한 녀석들입니다. 알겠죠? 자, 밑에 보니까 뭐 요런 것도 있어요.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 제곱으로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약속이라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라서 쌤이 이제 따로 설명을 안 했는데, 봐봐, 우리가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배웠어? 여러 번 곱할 때 똑같은 거를 여러 번 곱할 때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지수 표현을 쓰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지, 그치? 뭐 예를 들자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은 2의 세제곱 이렇게 쓴다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만약에 A 곱하기 A 곱하기 A라고 하는 작업을 했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쓸까? A의 세제곱 이렇게 쓰자는 거지.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따로 얘기는 안 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곱셈기호는 다음과 같이 생략하기로 이제 앞으로 약속을 한 거야. 약속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니까 나눗셈 기호도 생략하라고 돼 있는데, 사실 얘는 이제 쌤이 따로 얘기를 안 할게.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도 쌤이 나눗셈은 그냥 어떻게 풀라고 했지? 곱셈으로 바꿔서 풀라고 얘기를 했지. 맞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뭐 예를 들어서 A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로 해보자. 나누기 B라고 하는 작업이 있는데, 이 작업을 그냥 A 곱하기로 바꿔버리면 뒤에 있는 B라고 하는 문자를 역수 처리할 거고, 맞죠? 그러면 곱하기 기호를 생략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B분의 A라고 쓴다. 오케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누기 기호도 우리가 결국에는 생략을 한 게 돼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나눗셈 기호의 생략은 당연한 겁니다. 왜? 나눗셈 기호 자체가 곱하기로 바꿀 수가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곱셈 기호의 생략에서 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다음과 같은 약속을 앞으로 지켜줄 건데, 처음이라서 분명히 낯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오케이? 연습이나 좀 해봅시다. 연습이나. 알겠죠? 자, 이제 문제 2번에 있는 거 보면서 연습할 거야, 쌤이. 알았지? 자, 1번부터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x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어떠한 식이 있어.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숫자를 먼저 쓰기로 약속을 했죠. 맞죠? 자, 숫자를 먼저 쓰기로 약속을 했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x 이렇게 되는데, 이제 곱하기 기호를 생략한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약속을 한 게 뭐냐면, 문자 앞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붙어 있을 때는 그 1은 생략해서 쓴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 오케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만 남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다음 2번. 처음이라서 낯설 뿐 지금 뭐 어려운 계산 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약속에 대한 연습하는 겁니다. 2번. 자, 여기서도 곱하기 기호를 생략을 할 건데, C, B, A 이렇게 순서로 이제 문제가 나와 있어. 근데 우리는 문자끼리 곱할 때 알파벳 순서대로 써주려고 앞으로 또 약속을 했고, 즉 우리는 이 녀석의 답을 A, B, C다 라고 그냥 써버릴 거야.
자, 의미는 뭐가 되는 거야? 문자 A와 문자 B와 문자 C 사이에 곱하기 기호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3번 보니까 A 곱하기 X, X, X 이래 되어 있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X라고 하는 녀석이 몇 번 곱해져 있어요? 3번 곱해져 있죠? 우리는 똑같은 게 여러 번 곱해져 있을 때 거듭제곱, 지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그러면 곱하기 기호 생략하고 A, X, X 몇 번? 3번 곱해져 있구나.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지. 됐지? 그 다음 4번. 자, 4번은 나눗셈 기호는 곱하기로 바꿔버릴 거고 뒤쪽은 역수 처리. 됐죠? 그러면 분모는 5, 그 다음에 분자는 y 곱하기 1인데 이제 순서를 1 곱하기 y로 볼 거고 곱하기 기호 생략하면 1y가 되는데 문자 앞에 1이라고 하는 건 생략하기로 했으니 그냥 y가 되겠구나. 그래서 5분의 y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요. 쌤, 저는요 여기서 5분의 1을 문자보다 앞에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문자 y를 곱하기 기호 생략해서 5분의 1y라고 쓸래요. 자, 결론만 얘기하면은 이 표현도 맞는 표현이고 이 표현도 맞는 표현입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둘 다 맞습니다. 다음 5번으로 갑니다. 5번. 자, 5번.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B분의 1 이렇게 쓰겠지. 그치? 그치. 자, 그러면 분모는 B분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곱하기 1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마이너스 A 곱하기 1은 우리가 숫자를 먼저 앞에다가 쓸 거고 맞지? 여기까지 됐죠? 여기서 문자와 1이 곱해질 때 이 1은 생략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A만 남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알겠죠? 자, 그 다음 6번. 자, 6번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x-y라고 하는 게 통째로 괄호로 묶여있지. 그치? 혹시 여기서 x-y, x가 뭐고 y가 뭔지를 아는 친구 있나요? 만약에 x가 10이고 y가 3이잖아? 그러면 x-y, x 빼기 3, 아니 10 빼기 3은 7 이렇게 계산이란 걸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x나 y가 문자로서 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가 지금 계산 자체가 안 돼. 쌤 말 맞지? 그래서 이 괄호는 그냥 통째로 그냥 이 상태로 두는 거야. 더 이상 계산 안 돼. 이 상태로 그냥 두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x-y는 계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나누기는 곱하기 기호로 바꿨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저는요 4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앞에 쓰고 곱하기 기호 생략해서 x-y라고 쓸래요. 자, 틀린 말 아니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는 쌤 저는요 문자에다가 1을 곱한 거니까 1은 생략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x-y를 그냥 써 놓을게요. 1은 생략하고. 자, 이거 또 맞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또 이제 밑에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쌤이 보니까 뭐 많이는 안 할 거고 요거 하나만 해보자. 여기 1번이라고 돼 있는 거. 자, 1번이라고 돼 있는 녀석을 한번 연습을 해보면 자, 여기서 숫자 순서대로 돼 있고요. 문자도 알파벳 순서대로 돼 있네요. 곱하기 기호만 생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1 A, B 이렇게 쓸랍니다. 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 문자 앞에 1이 있을 때는 1은 생략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1을 없애버립시다. 자, 이러면은 안 돼. 이거 0.ab 이렇게 쓰면은 절대 안 돼. 절대. 알았지? 자, 왜 갑자기 안 된다고 합니까? 1이 있으면 생략하기로 해놓고. 맞아. 1은 생략하라고 했어, 쌤이. 1이라고 하는 값은,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생략해도 된다고 했는데 얘는 0.1이야. 0.1. 그러니까 0과 1이 따로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0.1 통째로 이거 숫자야. 숫자. 이 통째로. 오케이? 그러니까 1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얘는 그냥 0.1이야. 얘들아, 0.1이라고 하는 거는 10분의 1 아니야? 그러니까 10분의 1이 있는 거지 이 앞에 1이 있는 게 아니야. 알았지? 그러면 이 녀석은 그럼 어떻게 써요? 그냥 이게 답이에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쌤이 좀 더 해볼게요. 여기서는 자 2번 같은 거는 자 이 괄호 문자끼리 이렇게 괄호 안에 이제 계산해야 될 때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통째로 두라고 했지, 그치? 자 됐지?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기호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알파벳 순서대로 써야 되니까 2번에서 A를 맨 앞에 쓰고 그 다음 C를 쓰고 그 다음에 괄호를 쓰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곱하기 기호 생략하면은 A, C, 괄호 X 플러스 Y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알았나요? 자 됐죠? 자 나머지는 한번 천천히 생각해서 그 답을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한번 맞춰보도록 합니다. 스스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념서에 있는 문제들 많이 있을 건데 풀면서 문자 사용은 이렇게 하는구나, 아 이건 약속이구나, 약속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알겠지? 연습하도록 합니다. 자 연습하고 넘어와서 자 오늘은 아주 단순한 계산까지만 해보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처음에. 그쵸? 이 식의 값이라고 하는 이제 단원이 있는데 그냥 아주 단순한 그냥 계산만 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쌤이 이 단원 맨 처음에 설명할 때 요런 식 썼었지. 동생의 나이에다가 3을 더했더니 내 나이인 15가 되었다. 이때 동생의 나이는 12가 되겠구나 를 머릿속에서 유추할 수 있었지, 충분히. 그치? 뭐 요 정도만 그냥 해보자는 거야. 알았지? 뭐 어렵지 않겠지? 대신 문자라는 거를 사용해서 이제는 계산을 해보자는 거야. 알겠나요? 알겠죠? 자 계산하러 가겠습니다.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보니까 1번 안에 식이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네 개가 있죠. 자 이 녀석의 값을 지금 이제 구해 볼 겁니다. 이 녀석의 값을 구해 볼 거예요. 하나씩 알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정말 친절한 문제네요. 문자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이미 알려준 상태에서 다음에 결과값을 계산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맞죠?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니까 우리 문제 풀 때 x 자리에다가 전부 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버리면 되지 않겠어? 당연히. 쌤 말 맞지? 그냥 집어넣어서 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x에다가-1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막 집어넣어서 이제 풀 거잖아. 그치? 이렇게 집어넣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 대입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입한다. 오케이? 처음 듣는 단어는 아니죠? 대입한다라는 표현. 오케이. 문자에다가 이제 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볼 것이다. 자 한번 대입이란 작업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1번 7 빼기 x는 뭐였어요?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냥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써놨네요. 됐죠? 자 정수의 뺄셈인데요. 우리가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 두 개 있을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어 버린다고 얘기를 했고 결과값은 8이 되겠구나.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2번. 자 2번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세요. 자 이거 대입이라고 합니다. 됐죠? 정수의 계산 열심히 연습했죠.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5라고 하는 거. 이쯤 되면 요 정도 암산은 가능하지? 5분의 10이 될 거고 마지막에 약분해서 답 써주면 2가 되겠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3번부터 좀 조심해야 되는데 3번 자 천천히 한번 대입을 해볼게. 알았지? 천천히 대입을 해볼게. 그러면 3번에서 자 괄호 안에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x, 그러니까 x 앞에 마이너스 있고 거기에다가 x를 대입을 한 거야 지금. 알았지? 그 다음에 또 뒤쪽에도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 자리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이제 의미를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의미를 생각을 해볼 건데 이 4x라고 하는 녀석의 의미, 4x라고 하는 녀석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문자의 약속에 의해서 얘의 의미는 4 곱하기 x에서 곱하기 기호가 생략되어 4x라고 써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 의미에 입각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일단은 앞에부터 그냥 천천히 해줍시다. 앞에부터. 마이너스 1 앞에 마이너스 기호가 하나 있죠. 지금 보니까. 그쵸? 마이너스 기호가 하나 있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연달아서 있을 때는 플러스로 바뀌는 거 알고 있지? 그러면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첫 번째 괄호 안이. 그러면 플러스 1의 제곱. 자, 1을 두 번 곱하는 개념이 되겠다. 1을 두 번 곱하면 그냥 1 아닌가요? 그래서 첫 번째 제곱까지 하면은 그냥 1이 됩니다. 1 곱하기 1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 또 이제 마이너스 4x라고 하는데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게 이게 의미가 뭐였어? 의미가 4와 x의 곱이었지. 그치? 그러면 4와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그러면 얘 둘 곱하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4가 되지 않겠니? 왜? 음수를 한 번 곱했으니까 홀수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부호 달고 나오기로 했잖아. 그치?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마이너스 기호 하나 있고 또 연달아서 마이너스 기호가 있어. 맞지? 자, 마이너스가 연달아서 있을 때는 어떻게 바꿔? 플러스로 바꾸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뒤쪽 부분은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쫓아옵니까? 최종 답은 1 플러스 4에서 5가 되겠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4번까지 갑니다. 4번. 자, 4번은 마이너스 앞에 부호 있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자,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 자, 이거의 제곱. 다음 마이너스, 자, 여기는 마이너스 1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잘 쫓아왔나요? 잘 쫓아왔죠? 자, 그러면 또 해봅시다. 천천히 합니다. 천천히.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의 의미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1을 몇 번 곱해? 두 번 곱하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러면 1 곱하기 1은 1이고 마이너스 부호를 두 번, 홀수번이 아니네. 짝수번이네.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1로 나오겠지. 세 마리 이해되니? 여기서 플러스 1로 나오지만 그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쫓아왔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분수를 볼게요. 분수. 자, 분수를 볼 건데 분수에서 지금 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연달아서 있잖아. 그치? 마이너스가 연달아서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바꾸기로 했어? 플러스로 바꾸고 플러스가 되면서 1분의 4만 남는데 1분의 4라고 쓰는 것보다는 그냥 4라고 써야 되지 않겠어요? 4가 더 편한 숫자 아닌가? 편한 표현 방법 아닌가? 1분의 4를 그냥 4라고 쓰겠습니다. 됐죠? 마지막에 정수의 덧셈 뺄셈 해주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4는 3이라고 하는 결합값이 나오겠네요. 오케이? 자, 문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용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문자를 사용하고 약속을 해보면서 이제 간단한 계산까지 해봤는데 좀 낯설고 아직은 쌤 저 잘 안 되는데요 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쌤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파트 또한 그냥 약속에만 근거해서 그냥 우리가 앞에 배운 정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그 원리대로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는 영역이라서 연습만 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제 한 1주, 2주만 지나고서도 이 문제들을 보잖아? 아, 이거 너무 쉬운 거네? 뭐 이런 문제를 풀라고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쌤이 어려운 파트는 어렵다고 얘기를 할게요. 하지만 이쪽 파트는 그냥 시간 투자만, 본인 시간 투자만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직접 그 약속을 생각해가면서 연습하면은 나중에는 충분히 빨라지고 걱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문제들도 다 푸는 연습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원으로 넘어오도록 합니다. 알겠지?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 연습하고 나서 봅시다. 이상.